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로온TV의 이상혁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로온TV의 유일한 고정 게스트인 김재성 변호사님께서 출연을 해주셨는데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부를 함의해서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에 있는 김재성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재밌고 유익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마음이 덥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김재성 변호사님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항상 변호사님 옆에 있었는데. 아, 그랬구나. 설레는데? 김 변호사님은 운동도 좋아하시고 또 활동적이시고 한데 너무 덥고 요즘에 또 장마까지 와서 요즘 많이 심심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그렇지만 재판 한번 다녀오면 정말 땀으로 범벅이 돼서 유난히 오래 더 지치는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렇긴 하죠. 저는 최근에는 좀 덜해지긴 했지만 밤에 너무 더워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한강 난지공원에 한번 나가봤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좀 견딜만 하더라고요. 아, 난지공원 좋죠. 아, 좋죠. 그런데 그날 한강뷰가 너무 이뻐서 누가 볼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인가? 그걸 뭐 라이브 방송이라고 부르는 것 같던데 아무 준비도 없이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밤 11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1시간 50분 가까이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정말 더운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 셀럽이네요. 그만큼 로온TV가 보시는 분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함께한 게스트로서 굉장히 이게 뿌듯하네요. 그런데 그날 라이브 방송에서 김재성 변호사님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언제 나오시나, 뭐 언제 같이 뭐 라이브 방송도 한번 하시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뭐 김재성 변호사님의 로온TV에 대한 지분율이 정말 상당하시더라고요. 말씀하이라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저도 다음에 라이브 방송 한번 있으면 또 맥주 한잔 놓고 편하게 한번 참여하고 싶네요. 네, 다음에 꼭 라이브 방송에도 한번 참여하셔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변호사의 수다라는 주제로 사법시험 때의 고시생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그 방송 이후에 주변에서 김 변호사님에 대한 반응은 좀 어떠셨나요? 사람들이 저한테 굉장히 이제 고생 많이 했구나. 안 그래 보이던데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X라 했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김 변호사님께서 사모님에 대한 애정이 정말 가득한 방송이었던 것 같아서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오늘은 그 2부로 지난번 살짝 예고해드렸던 대로 역시 지금은 없어진 사법연수원 생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연수원 생활은 사실상 연수원이 있는 일산에 집을 구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신림동을 떠나서 처음 자유로를 타고 일산으로 이사를 올 때가 정말 뭔가 뭉클했던 것 같기도 한데 김 변호사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원래 집이 일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에 살다가 대학교 때 일산으로 이사 와가지고 저는 뭐 어차피 집이 일산이니까 연수원 와도 그냥 내 집에서 댕긴다 뭐 이런 생각이어서 별 감흥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집을 구하고 나면 얼마 뒤 연수원 입소식, 정말 공부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부의 메이저리그 입성이 시작되는데 그 연수원 정문을 통과하는 연수생들의 표정이 정말 자신감이 넘쳐나죠. 그렇죠. 그때가 생각해보면 제일 자신감이 정점이었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는 뭐 은행에서도 연수생이라는 그 명함만 갖다 줘도 담보도 없이 마이너스 대출 막 팡팡 해주잖아요. 그런 사회적인 인정 때문에 그때는 사실상 나 외엔 아무도 안 보여줘. 그렇게 이제 연수원에 들어가서 입소식을 하고 반 배정이 된 뒤에 다른 연수원 동기생들을 딱 보면은 그때부터 와 진짜 이제 긴장도 되고 이게 연수생 생활 시작되구나. 와 만만치 않다. 무섭다. 이래 되는 거죠. 솔직히 이미 사법시험을 통과해 본 사람들이니까 경쟁자가 아닌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잖아요. 대학생 때처럼 내가 저 사람 정도는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이런 정도가 없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연수원에 들어갔을 때 정말 신기했던 게 다들 뭐 학창시절에는 한자락싱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처음 들어가면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쩜 그렇게 다들 말을 잘하는지 정말 나는 평범하구나 싶더라고요. 아무리 소심하고 내성적으로 보이는 사람도 앞에 나가기만 하면 정말 센스 있게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도 잘하지만 연수원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회식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회식 첫날에 보면 이병현 선생님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첫날에 교수님께서 이름을 다 외우게 하시거든요. 저희 때도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때 술을 마시고 있는 중인데도 이름 외우는 것은 기본이고 형 동생 관계까지도 회식에 다 인식을 해버리더라고요. 네. 와 그래서 첫날 회식 끝날 때 보면 원래 알던 형 동생인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그쵸. 야 그거 진짜 신기하대요. 그거. 저희 때도 그렇긴 했는데 그래서 연수원 동기가 해병대 전우회처럼 끈끈하다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무엇보다 그런 거 보면 정말 암기하는 거 하나는 그 연수생들이 정말 기술자는 맞는 것 같긴 해요. 또 연수원 생활을 보면 연수원이 별정직 공무원이잖아요. 사실상 민간인에서 한 번에 고위직 공무원이 되어버리는 건데 그래서 생활도 순간 공무원 스케줄로 바뀌어버리죠. 그렇죠. 연수원은 등교가 아니라 출퇴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연수원 모든 일정들을 관리하는 별도의 공무원이 또 계시기도 하고요. 연수원 시험 볼 때는 공익근무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배치가 돼서 시험장 관리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험 관리하는 공무원이 따로 배치되어 있고 뭐 겸직금지 제한도 받게 되고 또 국가에서 월급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호봉에 따라서긴 하지만요. 저희 때는 군대 갔다 온 호봉까지 계산해서 100 얼마 정도 나왔던 것 같기는 한데 내가 민간인에서 공무원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진짜 신기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또 연수원 과정이라는 게 사실 초등학교랑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기도 한데 먼저 한 반에 60명 정도가 되는데 20명씩 조를 짜서 A, B, C조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반장, 조장, 부반장, 부조장 이렇게 역할을 주잖아요. 그렇죠.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 줄반장, 반장, 뭐 학급 회장이 있듯이 연수원에서도 나이 순으로 반장, 부반장, 조장, 부조장 이렇게 조를 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회식 총무, MT 총무, 의전 총무, 뭐 과제 총무, 뭐 여러 총무들이 있는데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하기 싫다 이러면은 그냥 나이 어린 애들은 무조건 총무 역할 하나는 해야 되는 거였죠. 그렇죠. 특히 뭐 웃긴 게 과제 총무 같은 경우는 과제, 그 숙제 내주잖아요. 그 숙제 걷어다가 교수님실에 가져다 드리는 게 그 총무의 역할이잖아요. 저는 연수생 때 MT 장소를 정하고 스케줄을 짜는 MT 총무였거든요. 김 변호사님은 무슨 총무를 하셨었나요? 아, 저도 MT 총무를 맡았는데 저는 MT 총무 뭐 장소 짜는 게 아니라 그 행사 진행을 맡았습니다. 마이크 잡고 사회 보면서 막 게임 진행도 하고 막 싸움도 붙이고 뭐 그럴 거 있죠. 그게 제일 어려운 역할이잖아요. 아, 능력이 워낙 출중하다고 그리고 숙제도 내주잖아요. 대신 그 숙제 제출하면 불려가고 그러는데 대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혼내시는 분이 현직 판사, 검사님이시니까 혼날 때도 솔직히 엄청 무섭죠. 저도 많이 혼나봐가지고. 사실 연수원에 들어가면 이 모임, 저 모임 해서 또 처음 한 달간은 거의 매일매일 회식 그리고 밥도 조별로 계속 같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한다는 게 처음에는 사실 거의 어렵기는 한데 또 어김없이 시험 일정은 돌아오죠. 특히 첫 중간고사 때가 정말 힘들잖아요. 왜냐면은 체육대회라고 해서 중간고사 한 달 전까지는 신나게 노는 분위기였다가 요즘 말로 갑분싸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시험 모드로 바뀌어버리죠. 그렇죠. 같이 놀던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부 독서실로, 집으로, 막 연수원 도서관으로 네. 막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공부 모드로 이제 변경이 되는데 거기서 혼자 적응 잘 못해서 도태되면 사실 시험 점수 그냥 막 내리 까는 거죠. 막.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등수를 그때 처음 받아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일단 내가 저 사람 정도는 무조건 이긴다. 내 밑으로 깐다. 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단 다들 사실은 통과해서 온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머리는 아니거든요. 게다가 이제 노력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처음부터 나이가 많아서 공직으로 가기를 좀 포기하고 처음부터 변호사로 개업을 하겠다 이런 마음먹은 형님 누님들 빼고는 내 뒤에 있다고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솔직히 없었죠. 그렇죠. 사실 김 변호사님이나 저나 성적이 밑바닥이라서 변호사를 선택한 분명히 아니죠. 분명히 아닌데 이 사회에 나와서 변호사로서의 어떤 그 기본 수양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어떤 성실함과 꼼꼼함인데 그 변호사의 능력이라는 게 연수원 때 받았던 성적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인생 정도. 그렇죠. 정성이죠. 그런데
결국 연수원에서 너무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맘 편히 보냈던 형님들, 누님들도 저랑 같이 현재 변호사로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가 연수원 때 성적 하나하나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를 힘들었던 것이 좀 억울하기도 한데요. 사실 이 연수원 시절이 정말 무시무시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진짜 시험이라는 거에 비롯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진짜 시험보다가 멀미라는 것을 처음 겪어봤는데 이 연수원 시험이라는 게 정말 무시무시하죠. 일단 간단한 2시간짜리 시험은 그렇다 치는데 뭐 기록형 시험 이거 뭐 한 8식 이랬지 않습니까? 네. 진짜 빡시잖아요. 먼저 시험장에 들어가면 A3 용지를 하나 주는데 네. 그게 뭐 메모지, 그러니까 메모지인데 기록 엄청 두꺼운 거 주면서 거기에 메모하면서 나중에 답안지에 적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록도 보면 정말 저희보다 머리가 훨씬 뛰어나신 교수님들이 꼬아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쟁점 하나도 쉽게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A3 메모 용지의 시험 문제라고 하는 그 두꺼운 기록을 보면서 메모를 하다 보면 와 진짜 꽉 차요, 꽉 차. 그리고 그 메모지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메모가 아니잖아요. 시험장에 50cm 잔은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허용을 해주는데 그 50cm 잔을 가지고 표를 크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 메모를 하는 건데요. 이 메모법이라고 해서 그거를 따로 선배 기수한테 전수받기도 하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저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메모법을 만드는 사람이나 그 메모를 만들도록 문제를 만든 사람이나 진짜 짱인 것 같아요. 이 연수원 시험이 보면 시험을 오전부터 열심히 보다 보면 12시쯤에 종이 땡 하고 울리면서 점심시간이라고 알려주잖아요. 근데 시험이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시험시간이 계산되다 보니까 솔직히 점심시간이라고 해도 밥을 먹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대부분 뭐 홍삼이나 김밥 정도를 입에 물고서 계속 시험을 보게 되니까 정말 지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정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1시쯤 되면 점심시간이 끝났다고 다시 또 종이 울려요. 근데 사실 바깥지도 않게 밥 먹으면서 계속 시험을 보는 건데 그게 체력적 소모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솔직히 진짜 시험 끝나고 나면 와 진짜 엄청 허기지고 막 목, 허리, 머리 뭐 어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워낙 시험 시간이 기니까 화장실 가는 시간도 시험 시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화장실도 한 번에 한 명밖에 못 가잖아요. 네. 앞에 뭐 칠판에 빨간 키, 파란 키가 있는데 빨간 건 여자 거, 파란 거, 그래 파란 거가 남자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실도 그 키를 들고 가야만 갈 수 있는 거라서 앞에 사람이 길어지면 뒤에서 화장실 기다리는 사람은 몸도 급하지 막 시간도 소비되는 것 같이 미치는 거잖아요. 김재성 변호사님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정말 연속으로 시험 보는 거를 연수원에서도 좀 자제하는 분위기였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이 화장실 관련해서 연수원 때 이 시험 관련해서 들은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 어떤 여자 연수생분인가 하는 분이 시험을 보다가 빨간 키를 들고 화장실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화장실에도 한 명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또 그 앞에서 휴대폰 못 가지고 들어가게 공익근무위원이 금속 탐지기 같은 거로 신체 수색 한번 하고 들어가게 하고요. 그런데 그 여자 연수생분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화장실은 한 명밖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도 그 들어간 사람이 안 나오면 못 들어가니까 마냥 기다리고만 있었던 건데 너무 길어지니까 기다리는 연수생이 이야기를 해서 공익근무위원이 들어가 본 건데 그분이 그 안에서 기절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분이 그 일로 크게 아프셨던가 그랬다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그만큼 연수원 시험이 무시무시했다는 거죠. 다행히 저 때는 몇 과목을 제외하고는 연속해서 8시간 보는 시험은 자제되는 분위기라 좀 낫기는 했는데 대신에 난이도가 대폭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고 결혼정보회사나 뭐 마담뜨죠. 그런 분들이 전화가 진짜 많이 오잖아요. 처음에 전화하면 신기하긴 하잖아요. 뭔가 내가 뭐 된 거 같고 그지 않아요? 나중에 짜증나더라.